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어 특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이죠. 현충일이라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지 않고 동영상 강의를 LMS에 올려서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는 걸로 수업을 보충하도록 보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어 특강 1 수업 6월 6일 수업이에요. 동영상을 두 개 동영상을 올려놓을게요. 두 개 동영상 약 50분씩. 우리가 3시간짜리 수업이라 가지고 3시간 다 채우면 너무 많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동영상은 두 개 동영상을 각 50분씩 해서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수업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슬라이드로 가보면 요 부분 지금 시작할 텐데요. 3D from Structured Light. 지금 어떤 내용을 수업을 하고 있느냐 하면 3차원 스캐닝 기술의 종류 여러 가지를 이렇게 분류를 했죠. 분류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아마 요 레이저 삼각법 요 부분을 이야기했고, 오늘 요 주로 구조공 방식, 간섭무늬 방식 요거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지난번에서 레이저 방식, 레이저 종류 막 여러 가지 이야기했죠. 원리들 아주 단순하게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여기 라이트가 있죠. 여기는 광이죠. 스트럭처드, 여기 구조예요. 구조. 그래서 구조광 방식 3D 스캐닝. 구조광 방식입니다. 구조광 빛을 어떤 빛에 대한 어떤 구조. 근데 결국은 뭐냐면 어떤 패턴을, 코디드 패턴인데 왜 패턴인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코디드 패턴인데, 자, 이 그림 지난 시간에 나왔죠. 이 그림 지난 시간에 나왔죠. 다시 요약하면 여러분 여기 디지털 프로젝터로 하세요. 디지털 프로젝터, DLP 같은 거 디지털 프로젝터로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레이저라고 생각해도 똑같습니다. 레이저. 지난 시간에 이그젬플 했던 거 라인 레이저였죠. 포인트라고 생각해도 돼요. 포인트라고 해도 돼요. 색상이 다른 4개의 포인트, 색상이 다른 레이저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이 구조가 뭐냐면 여기 주황색 좌표 2차원 공간에서 UV의 좌표계는 UV 이렇게 되고, 이게 물체에 지난 시간에도 사실 이야기했어요. 뿌려지게 되는데, 투영되게 되는데, 프로젝션 된 포인트를 카메라가 보고 있죠. 카메라도 이렇게 좌표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러면 또 다른 이미지 좌표계, 카메라 좌표계 U', V'에 대한 이 좌표계를 알 수가 있어요. 뭐 픽셀로 알든 아니면 단위가 픽셀이든 아니면 밀리미터이든 상관은 없어요. 카메라의 보정 파라미터, 내부 파라미터를 알고 있으니까. 기억나나요? 옛날에 카메라의 내부 파라미터 K. 어쨌든 그 부분은 뭐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UV와 또 우리가 이 카메라에서 찾은 동일한 색상 U', V'을 알면 요 정보로부터 뭐를 계산할 수 있냐? 계산에 의해서 이 점의 X, 3차원 공간의 XYZ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스캐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체 형상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이 물체 형상 위에 있는 물체 형상을 복원한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3D 데이터의 표현을 봤지만 점으로 표현한 겁니다. 점으로. 최초에 3D 스캐닝 한다는 것은 이런 라인이 아니에요.
점들이에요. 점들. 이렇게 점들을 보고 나면 점과 점을 이어서 우리가 점과 점을 이어서 어떤 삼각형 정보, 트라이앵글 정보로 여기에 컬러링을 하면 물체가 나타나는 물체처럼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컴퓨터에서 이야기하는 컴퓨터에서 물체를 모델링하는 거예요. 모델링. 뭐 모델링이라는 표현은 뭐 굉장히 공학적으로 많이 쓰지만 이게 3D 모델링이에요. 3D의 모델링. 자, 그러면 충분한 점을 많이 얻어야겠죠? 충분한 수의 점을 얻지 못하면 이 물체의 형상을 정확하게 얻을 수가 없겠죠. 점의 수가 올라가면 점수가 아니고 점의 수가 올라가면 디테일, 그죠? 형상의 디테일도 올라가죠. 근데 점의 수가 낮아지면 형상도 정확도도 떨어지겠죠. 그러면 3D 스캐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물체에서 이 점을 얼마나 빽빽하게,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상적으로 모든 이 물체의 서페이스를 모두 점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빽빽하게 하면 좋겠죠. 이 점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되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수백만 개의 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백만 개 점. 그죠? 작은 물체 같으면 수만 개에서, 물체가 크면 수백만 개가 되겠죠.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여러분, 물체가 하나 있는데, 사람 얼굴을 스캐닝 하는데, 사람 얼굴을 아주 디테일하게 스캐닝 하려면, 3D로 표현하려면, 이 점과 점의 간격이 얼마가 되면 이 사람 얼굴의 모양을 정확하게 복원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이제 스캐닝, 이거에 따라서 스캐닝을 얼마나 정밀하게 할 것인가가 정해지는데, 그리고 이것도 해상도라고 표현을 해보죠. 점의 해상도 얼마나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내 생각에는 그냥 1mm 정도 되면 되겠죠. 1mm. 왜냐면 1mm 간격으로 3D 점을 3차원 점을 복원해낸다면 사람의 얼굴 모양 정도는 거의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맞죠? 그 1mm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사람 얼굴 전체의 면적은 몇 밀리미터예요? 사람 얼굴이 보통 가로가 20cm니까 200mm라고 가정해 볼까요? 세로를 30cm, 300mm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몇 개의 포인트가 필요해요? 뭐 이건 물론 예백 부분도 있지만 예백 부분 생각하지 말고 6만 개의 점이 필요하죠. 맞죠? 6만 개. 사람 얼굴만 해도 이 정도예요. 근데 1mm가 아니고 만약에 0.1mm면 어떻게 돼요? 100배가 되죠. 만약에 이 해상도가 나는 0.1mm 간격으로 알고 싶어. 0.1mm 간격으로. 그럼 6만 개가 얼마가 되죠? 100배가 되죠. 100배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4개에 2개 더 붙이니까 600만 개. 600만 개가 되죠. 600만 개. 600만 개의 포인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 0.1mm 되니까 금방 올라가 버리죠. 100배로 올라가 버리죠. 자, 이런 해상도는 어떻게 정하냐면,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따라서 어떤 응용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르죠. 굉장히 정밀한 어떤 기계적인 정밀도를 원하는 부분은 뭐 0.1mm, 100 마이크로 정도 정밀도로 될 수 있겠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만 100 마이크로라고 적어 보니까 우리 레이저 스캐닝이 해상도가 어떻게 되었어요? 레이저 스캐닝 해상도가 보통 수십 마이크로미터예요. 수십 마이크로미터. 그러면 100만 마이크로미터면 굉장히 해상도가 낮은 거죠. 그 100만 마이크로미터 해상도라고 해도 얼굴을 스캔하면 포인트가 600만 개 나오는 거예요. 600만 개. 엄청나죠?
그 레이저 스캐닝으로 수십 마이크로미터, 10 마이크로미터 해상도를 가진 레이저를 200mm, 300mm 스캐닝하면 어떻게 돼요? 6억 개의 포인트가 나오나요? 엄청나죠? 6억 개의 포인트가 나오죠. 엄청나게 많네요. 진짜 많네. 자, 계산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 방법으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방법으로 카메라에서도 프로젝션된 패턴을 구분할 수 있으려면 카메라에서 좌표를 이 옐로우가 이쪽 옐로우구나 아는 것은 컬러로 구분하는 거죠. 옐로우가 옐로우, 오렌지, 옐로우라고 했네요. 금방 오렌지, 옐로우, 그린, 그 다음에 얘는 뭐지? 마젠타인가? 마젠타 이렇게 구분을 하려면 색상을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만약에 이 포인트가 수만에서 수백만 개다. 아까 전에 200 곱하기 300 공간을 100 마이크로 해상도로 스캔하려면 600만 개 포인트가 필요한데, 여러분 600만 개의 컬러를 다 카메라로 구분할 수 있어요? 600만 개의 컬러를 프로젝터로 프로젝션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왜냐? 우리가 RGB 컬러 프로젝터면 여기 8비트니까 2의 24승 컬러가 있어요. 2의 24승 컬러. 2의 24승 컬러가 있어요. 2의 24승 컬러면 얼마냐면 2의 20승이 100만이니까 1600만 컬러예요. 우리 풀 해상도를 흔히 저기 뭐 TV 같은 거 할 때 1600, 풀 해상도는, 풀 컬러는 1600만. 어, 1600만, 아이고, 1600만이죠.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되죠. 왜냐? 프로젝트라는 놈이 이 컬러를 정확하게 프로젝션을 못해요. 그리고 카메라라는 것도 어떤 성능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의 CCD 성능, 그 다음에 컬러 프로세스 칩의 성능, 그때그때 성능이 있고, 그 다음에 물체 자체의 컬러가 있죠. 그런 왜곡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물리적인 어떤 현상에 의해서, 또는 기계적인 어떤 오류에 의해서, 전자적인 오류에 의해서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 컬러 점 대신에 뭔가 구분을 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구분을 할 방법이. 예를 들어서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에 이 점과 이 점의 컬러를 얘는 레드, 얘는 블루 이렇게 구별하는 건 쉽지만 1600, 예를 들어서 100만 픽셀의 컬러를 구분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요 컬러 대신에 어떤 패턴으로 구분을 합니다. 패턴. 어떤 패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요건 한 개의 포인트죠. 요거 하나의 포인트죠. 하나의 포인트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코딩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포인트를 이렇게 패턴으로 뿌려주는 거예요. 물론 요거는 한 점은 아니지만 어떤 점이 요 크기가 요만큼의 크기가 한 점이 되는 거고 요만큼이 한 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몇 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여기 하나의 공간이 요 한 개 네모가 0, 1이라면 4개의 공간이 있으니까 2의 4승계 16개의 패턴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16개의 패턴. 자, 컬러 대신에 패턴으로 2의 4승 16개, 16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패턴, 자, 이렇게 이런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 패턴이 이런 패턴이면 2의 4승계가 되죠. 이렇게만 돼도 4x4.
그러면 2의 16승이 되죠. 이건 뭐예요? 6,000개. 약 6천, 2의 6승이니까 32K. 32,000개. 32,000개. 약. 요 정도의 패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 32,000개. 자, 그러면 요런 패턴만 가지고 있어도 점들을 칼라를 32,000개 구분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요런 패턴으로 구분하는 게 쉽겠습니까? 패턴이 구분하기가 훨씬 더 쉽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4x4다. 이게 점 한 개예요. 점 한 개인데 여기 이렇게 까맣게 된 요 패턴과 이런 패턴 구분 금방 되죠? 그죠? 구분되죠? 그 다음에 점 두 개 이런 거 금방 구분되죠. 그래서 몇 개가 있어요? 32,000개 있어요. 32,000개.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런 방법들이 기본적인 이론인데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구조광 방식, 이런 방식을 구조광이라고 합니다. 왜냐? 빛을 어떤 스트럭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빛을 사용하니까. 그래서 구조광이라고 합니다. 구조광 방식 3차원 센싱 종류를 한번 사실 굉장히 여기 있는 거 말고도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타임 멀티플렉싱, 뭐 공간 멀티플렉싱, 다이렉트 메소드 이렇게 있는데 다는 설명하지 말고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바이너리 코드 방식, 그 다음에 여기 M-ray 방식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게 이 타임 멀티플렉싱이라고 해가지고 타임 멀티플렉싱 방식이 있는데 한 번에 한 장의 패턴을 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 오브젝트에 타임을 첫 번째 1로 할까? 1, 2, 3, 4, 5, 6, 7, 8. 그래서 첫 번째 패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패턴 뿌리고 두 번째 그 다음 시간에는 또 이렇게 나눠진 바이너리로 이런 거 뿌리고 그 다음은 또 다른 패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이런 패턴 뿌리고 이렇게 해서 8종류를 뿌린다든지 더 많이 뿌리는 방식, 이걸 우리가 타임 변조 이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그젬플이 있습니다. 여기 이그젬플.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시간축이 이건데,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처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처음에는 패턴을 공간을 자, 이 공간이라는 거는 여기 요놈이 프로젝터예요. 프로젝터의 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디스플레이 면이 여기가 0, 여기가 1 이렇게 뿌린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도 프로젝터가 여기까지인데 여기가 0, 1, 0, 1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0, 1, 0, 1, 0, 1, 0, 1 이렇게 뿌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는 화면, 이 스페이스는 프로젝터의 화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프로젝터 뿌리는 화면. 그럼 여기 0, 1, 0, 1, 0, 1. 그 다음에 쉽죠? 요 두 개를 묶어서 0, 0, 1, 1, 0, 0, 1, 1, 0, 0, 1, 1, 0, 0, 1,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은 0, 0, 0, 0, 1, 1, 1, 1. 그 다음은 전부 다 0, 0, 0, 0가 8개, 1이 8개. 그러면 이 공간을 어떻게 코딩을 하느냐 하면 이제 딱 코드가 나왔죠? 공간을 코딩을 지금 요 부분 예를 들어서 요 부분 보세요. 그럼
지금 요 위치는 0010로 코딩이 되었고, 순서는 뭐 위에서부터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0000로 됐죠. 바이너리죠. 0001, 여기는 0, 10진수로 1, 여기는 10진수로 2, 여기는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된 거예요. 왜 15, 0부터 15가 됐을까요? 왜냐하면 타임 코드를 몇 비트로 했어요? 4비트로 했으니까 2의 4승 15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요 비트 수를 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간 해상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되죠. 8개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2의 8승 256 해상도가 되는 거죠. 이 방식입니다. 이 방식. 자, 그래서 이 위에 그림을 보면, 위에서 그림을 보면 요거는 사람 눈이니까 요거는 카메라가 되겠죠. 카메라 요거는 카메라 CCD, 여기 CCD. 자, A 위치 점, B 위치, C 위치, D가 있네요. A에서는 지금 여기서 요거 바꿀까요? 잠시. 블랙을 1로 표시했네요. 블랙을 1로 표시했죠. 요거 10 해봅시다. 그러면 요거 10, 10, 10, 이렇게. 그럼 1. A는 지금 1이죠. B도 1, C도 1, D는 0. 그 다음 두 번째 패턴은 A1, B1, C가 지금 1이에요. 0이에요. 0인가? D1. 자, 볼까요? A는 여기는 1, 0, 0,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A 위치에서는 세 개의 패턴을 뿌려서, 즉 3비트인데 코드가 A 코드가 어떻게 나오냐면 A 위치에서 코드가 111 나왔죠. B 위치에서는 110 나온 거 맞죠? C 위치에서는 10 나왔죠. D 위치에서는 0 1 나왔죠. 이렇게. A 위치에서는 111, B 위치에서는 110, C는 100 이렇게 나왔죠. 자, 코드가 다 달라졌어요. 3비트였기 때문에 각각의 위치, 모든 위치는 3비트로 코딩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모든 어떠한 픽셀 위치라도 3비트로 다 코딩이 될 수가 있죠. 3비트로 코딩이 됩니다. 이 카메라로 획득하는 영상에서 이 부분이 영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카메라 영상. 자, 이 코드를 가지고 나중에 거리로 변환하는 거예요. 뎁스로. 자, 이 뎁스로 변환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레이저 패턴을 이용하는 것하고 동일하게 카메라와, 여기는 패턴을 뿌려주는 도구가 뭐죠? 프로젝터죠. 장치가. 요 사이에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보정. 캘리브레이션은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볼까요? 여기는 조금 더 그림이 디테일해졌죠? 여기 지금 석고사 있는데 요 이마에 있는 요 점의 위치에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프로젝트에서 지금 영상을 몇 장을 뿌렸냐면 1, 2, 3, 4, 5, 6, 7, 2의 7승은 128. 자, 128이라는 것은 카메라 쪽 영상에서 모든 픽셀마다 제로에서 모든 픽셀에 대해서 값을 제로에서 127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로에서 127이니까 거리 해상도도 어떻게 돼요? 128단계가 있는 거죠. 128단계. 여러분, 요 앞에서는 3비트죠. 그러면 거리의 해상도는 3비트 단계, 3, 3은 9, 9단계밖에 없어요. 9단계밖에 없어.
여기는 128단계가 거리 해상도가 128단계라는 것은 거리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거리의 해상도니까 여러분 여기 128단계까지 밖에 구분을 못 한다니까요. 여기 카메라가 이렇게 요걸 카메라의 G축, 요걸 카메라의 X축이라고 보면 다른 말로는 예를 들어서 1m에서 5m까지 찍는다. 그럼 이 공간을 128레벨밖에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상에서 영상을 8비트로 하니까 인텐시티는 8비트죠. 그러니까 컬러가 256 컬러가 있는 거죠. 256 그레이 레벨. 256 그레이 레벨을 구분할 수 있죠. 만약에 인텐시티가 8이 아니고 7비트면 인텐시티는 128밖에 없죠. 그럼 떨어지죠. 해상도가 6이면 64 인텐시티밖에 없죠. 그림의 해상도가 어떻게 돼요? 안 좋아지겠죠. 그림의 인텐시티 해상도, 그 인텐시티 해상도 동일하게 여기는 뎁스의 해상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1m에서 5m까지 4m를 128로 밖에 못 나눈다는 거예요. 1m에서 5m까지 4m 거리인데 4m 거리를 예를 들어서 3비트로 해봐요. 그럼 9로 나눠요. 얼마씩? 그럼 약 얼마예요? 0.4933927 얼마네요, 그죠? 이거 나눠지는 단계가 30cm 단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디테일이 너무 떨어지죠. 그래서 당연히 이 패턴의 수를 키워야 됩니다. 크게 해야 됩니다. 128보다는 당연히 8비트가 훨씬 좋죠. 자, 이 포인트에서 보면, 그래서 이 포인트 요 점에서는 분명히 요 점은 3차원 공간에서 XYZ를 가지는데, 영상에서는 요 점은 첫 번째 영상에서는 여기 첫 번째 영상이에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보세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여기는 제로, 여기는 1이죠. 여기는 지금 블랙을 제로로 했죠. 근데 딱 뿌려지면서 카메라로 찍으니까 요 위치는 여기 물체 실제 요즘은 어때요? 컬러가 밝죠? 지금 밝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렇게 1일 때죠. 1. 그래서 1. 그 다음은 0. 1, 0, 0, 1, 1, 1 이렇게 되는. 맞죠? 이게 1, 0, 1, 0. 여기 1인가? 그 다음에 여기도 1이고, 여기도 0구나. 0, 1, 1 이렇게 되네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카메라 영상에서는 모든 픽셀을 7비트로 120단계로 7비트로 표현할 수 있고, 그 7비트로 표현된 것을 요 코드를 적어 봅시다. 1, 0, 1, 0, 0, 1, 1. 요 놈을 카메라에 보정 정보로 캘리브레이션 정보를 이용하면 XYZ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왜 이런 패턴을 쓸까요? 이런 바이너리 패턴을 쓰는 이유, 왜냐하면 구별하기 쉽기 때문에. 블랙 아니면 화이트잖아요. 그래서 구별하기 쉽죠, 카메라 영상에서. 그래서 이런 방법이 아주 예전부터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현재도 많은 3D 스캐너가 이 방법을 채택을 하려고 있어요. 자, 위로 가볼까요? 상용 제품에 가볼게요. 어디 있었나, 종류. 이거 보세요. 어디가? 레이저 방식 말고 구조광 방식 있죠? 구조광 방식 3차원 스캐닝 중에 이진화 구조광 보세요. 이진화 구조광 바이너리만 쓴다는 거예요. 다 이런 걸 씁니다. 여기도 이진화 구조광 있죠? 이진화 구조광 많죠? 굉장히 정밀한 방법이고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 이진화 구조, 바이너리, 코디드, 패턴,
이 말이에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이론은 금방 설명한 게 다예요. 기본적인 이론은 거기에다가 이제 잡음도 없애고 더 해상도를 어떻게 깊이 해상도를 어떻게 더 높이느냐, 더 정확하게 거리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캘리브레이션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따라서 제품의 성능이 달라지겠죠. 이 방법이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방법이 이 이론은 나온 지가 꽤 오래돼서 한 30년 됐을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아직 상용화식 제품에 이 방식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왜? 단순하니까. 단순한 건 뭐죠? 단순한 기술은 러버스트하죠. 안정적이죠. 그렇게 됩니다. 복잡한 기술이 불안정하죠. 여러분 자동차 새로 나와가지고 오늘 뉴스 보니까 GV80 이런 거 복잡한 전자기술 자동차가 점점 더 복잡해지죠. 기계적인 자동 장치에서 이제 전기적인 전자적인 장치로 발전하고 있죠. 자동차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결함이 많아지는 거죠. 불도 났대요. 어제 보니까 GV80 불도 났던데. 아 GV80이 아니고 G80이었나? 자, 1비트라고 하면 깊이 해상도가 2단계밖에 없어요. 2단계. 2비트로 하면 4단계겠죠. 깊이 해상도가. 3비트라면 8개구나. 1, 3, 4, 8. 4비트라면 16, 5비트라면 32, 6비트라면 64, 7비트면 128, 8비트면 256, 8비트 즉 영상을 이 바이너리 코디드 패턴을 8개 뿌리는 거 8개 다 묶으니까 8개 이렇게 1, 2, 3, 4, 8 그러면 깊이의 해상도가 256단계 이게 충분할 수도 있고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깊이를 1m에서 2m까지만 측정하면 돼. 이거 256단계면 그러면 1 나누기 256m죠. 이렇게 하면 되죠. 256분의 1m라는 거예요. 256분의 1m. 그럼 얼마예요? 한 0.4mm 뭐 0.4mm인가? 4mm네요. 4mm. 약 4mm네. 그죠? 4 곱하기 256 4배 1000mm니까 약 4mm죠. 약 4mm밖에 안 되네.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4mm 정도면 충분하다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2m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m다 해보죠. 10m. 10m. 그러면 얘가 얼마로 떨어져요? 10m를 9m인데 이 차이는 9m인데 10으로 하고 가정하고 이렇게 미터 하면 얼마 돼요? 40mm가 되죠. 약 4cm가 돼요. 4cm 이하는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1m에서 10m면 요 구분 4cm 이하는 구분을 못해. 별로 안 좋죠.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죠. 그러면 8비트를 뭐 한 몇 비트로? 한 12비트로 늘려봅시다. 12비트. 12비트 하면 뎁스 해상도가 어떻게 돼요? 2의 12승이니까 약 4000개. 4000개 해봅시다. 정확하게 4096이죠. 4096이니까 4100개. 4000개. 4000이라고 해봅시다. 약. 깊이 해상도가 4000. 깊이 해상도가 4000. 그러면 1에서 5m까지 1m에서 5m까지 이 공간이 4m인데 이거 2의 12승 비트로 코딩을 하면 깊이 해상도는 4m를 4,000 나누니까 1mm 정도 되죠. 1mm. 1mm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1mm를.
1mm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죠. 해상도가 굉장히 충분히 높아졌어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해상도를 높이면 되는데, 굉장히 높이면 되는데,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러면 첫 번째 8비트로 할 때는 첫 번째 영상이 이렇게, 두 번째 영상은 01, 01. 마지막 영상은 어떻게 돼요? 8비트 영상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이 라인이 이게 몇 개가 돼야 돼요? 이게 256 6개가 돼야 되죠. 그러면서 이게 블랙 화이트가 번갈아 가면서 영상을 프로젝트로 프로젝션 해야 돼. 그럼 256이니까 이론적으로 이 해상도는, 프로젝트 해상도는 최소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512가 돼야 되겠죠? 한 픽셀씩 한 픽셀씩 건너뛰면서 한다고 해도. 그러면 12비트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는 0, 1 이렇게 되는데, 1, 0 할까요? 12번째 영상은 한 픽셀씩 건너뛰면서 0, 1, 0, 1, 0, 1, 0, 1, 0, 1, 0, 1. 요 한 줄 한 줄, 수직 한 줄 한 줄이. 그럼 이게 얼마 돼요? 4096 라인이 나와야 돼요. 4096 라인. 아, 250, 요게 4개니까 4줄. 여기 256이면 되는구나. 그죠? 한 줄이면, 요게 한 픽셀 한 픽셀이면, 한 개 한 개 픽셀이면 256이니까 256 라인이에요.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256 라인만 나오면 되죠. 요것도 그러면 프로젝트의 해상도가 4096, 해상도는 X 해상도가 이 정도는 돼야 되죠. 그럼 프로젝트의 X 해상도가 4096,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4096 돼야 된다는 거예요. 4K죠, 4K. 4K, 다시 말해서 4K 해상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요새 4K 해상도 물론 나오죠. 프로젝터 4K 해상도가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이 프로젝트에 이미지를, 프로젝션할 이미지를 만드는데 한 픽셀씩 한 픽셀씩 건너뛰면서, 여기는 블랙, 그 다음 픽셀은 제로, 그 다음은 블랙, 그 다음 블랙 화이트, 블랙 화이트, 블랙 화이트 이렇게 뿌리는 게 가능하냐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이렇게 하면 블랙 화이트가 아니고 이 전체적으로 회색이 나올 거예요. 왜냐? 서로 번져가지고 색상이. 이렇게 안 될 겁니다. 적어도 이거 한 2배는 돼야 돼요. 2배. 우리 그거 있잖아요. 저기 신호에서도 최대 맥시멈 프리퀀시의 2배 정도는 돼야 구별할 수 있죠. 신호 처리에 있어서 신호를 보고 나면 나이키스트 프리퀀시. 그러면 이 정도는 12비트를 하려면 프로젝트가 4K가 아니고 8K 해상도는 가져야 돼요. 그래도 될까 말까 해요. 너무 얇아서, 너무 요 한 줄이 가늘어서.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되게 어려워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막 느리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디테일하게는 뭐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방법 말고, 그래서 또 다른 테크닉을 사용해서 공간 뎁스 해상도를 느리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바이너리 이진화 코디드 패턴 방식. 자, 이진화 코디드 패턴 방식 이야기하는데도 시간이 이만큼 지났죠. 자, 40분 지났는데, 그 다음에 페이지 시프트 프린지 프로젝션 방식을 보고 조금 쉬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페이지, 자, 읽어볼게요. 페이지 시프티드 프린지 프로젝션. 이름이 어려운데. 페이지 시프트가 뭐인가요? 위상차, 위상변이, 위상차라고 해봅시다. 프린지는 그냥 프린지. 이거는 뭐 프린지 프로젝션은 약간 어떤 패턴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렇게 이런 패턴을 프린지라고 해요. 사인 웨이브처럼 이런 걸 프린지라고 해요. 사인 웨이브 있는 이런 프린지를 위상 세타를 변경해서 프로젝션 한다는 거예요. 자, 방법은 이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타임 멀티플렉싱 방법이에요. 타임 멀티플렉싱. 세 장을 대신 이것처럼 한 8장 이렇게 뿌리지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뿌리지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각각 뿌려서 처리하면 영상 처리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3장만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3장, 4장 여러 가지 방식인데,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여러분한테 설명하면 3장을 뿌려요. 3장. 근데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이 패턴이 바이너리가 아니죠. 이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인텐시티로 옆에 프로파일을 그려볼게요. 인텐시티 높아졌다가 아주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요거 뭐죠? 사인 웨이브 또는 코사인 웨이브예요. 사인 웨이브라고 생각하면 돼요. 맞죠? 그 이퀘이션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사인 웨이브예요. 사인 웨이브를 3장을 뿌립니다. 사인 웨이브를 3장을 뿌려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영상에서 이 3장을 각각을 영상을 받아서 획득 영상 3장에서 뭐를 계산하느냐? 위상을 계산해요. 그리고 그 위상을 언랩핑이라고 하는데, 펼치는 영상을 만들면, 여러분 깊이 영상처럼 보이죠? 여기 보이죠? 물체 여기 네모 박스 이렇게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복원 결과가 나오게 돼요. 요런 신기한 방식이 있는데, 입력 영상은 결국 뭐냐면, 요거는 뭐 DC 바이어스 같은 거고, 여기 보세요. 여기 IJ라고 되어 있는데, I1, 2, 3 세 장인데 각각이 사인 웨이브인데 위상차를 얼마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위상이 0, 여기는 3분의 2파이니까 120도 디그리로, 여기는 플러스 120도, 여기는 마이너스 120도. 그러면 어떤 영상이 만들어지냐면 이런 영상이 만들어져요. I1, I2, I3. 자, 물론 이제 영상이 크면 이런 패턴이 이렇게 사인 웨이브 인텐시티가 이렇게 변하는 영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기 코사인이니까 요걸 코사인에 이렇게 요걸 타임축으로, 요걸 x축으로 볼까요? 요걸 x축으로 보면 여기가 x 제로죠. 세타. 그럼 코사인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여기가 한 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영상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영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0도짜리는 요놈이 마이너스 120도 피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피크가 여기 되고, 그림이 조금 이상해졌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영상, 이 3장의 영상을 뿌려요. 그러니까 요 3장의 영상에서 좀 전에 카메라 영상에서 위상을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위상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 패턴 프로젝터로 뿌리진 영상을 그대로 카메라가 캡처하잖아요. 캡처해서 위상 계산은 여기 파이 프라임 요 위상을 계산하면 루트 3 곱하기 i1 i3 영상 인텐시티예요. 2 곱하기 i2 i1 i3를 나눠주고, 요렇게 나눠주고 곱하기 루트 3하고 아크 탄젠트 하면 신기하게도 세타가 만들어집니다. 요 이퀘이션에서 나오겠죠.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데, 요 위상은 요 파이 프라임이라는 것은 위상은 쭉 갔다가 열에서 제로 360도 갔다가 다시 제로로 뚝 떨어져요.
다시 올라가요. 이런 반복된 패턴이에요. 이런 반복된 패턴이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이렇게 인텐시티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반복된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에 360도 끝나고, 사실은 그 다음에 360, 여기는 361이 돼야 되기 때문에 361, 362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로 쭉 올려줘요. 이렇게 계속 가도록. 요 과정을 언래핑이라고 합니다. 펼치기, 언래핑, 펼치기, 우리말로. 언래핑은 랩핑을 덮다, 포장하다 하잖아요. 펼치기, 접혀져 있는 것을 펼친다, 펼치기라고 생각합니다. 펼치기 하면 여기 뭐 각 주기마다 반복되는 값이죠. 이렇게 결국은 요 주기가 그냥 위상 360도라고 생각해서 하세요. 360도. 이걸 펼쳐요. 그럼 여기 360, 그 다음에 360, 사실은 요 위치가 720이 돼야 되거든요. 요 위치가 또 360도 하면 1080인가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걸 요렇게 펼치는 과정을 우리가 언래핑이라고 합니다. 언래핑 과정을 펼치면 뎁스로,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물론 이 과정에서 캘리브레이션 정보가 들어옵니다. 캘리브레이션이 중요하죠. 센서를 여러 개 쓴다든지 프로젝터를 여러 개 쓴다든지 카메라를 여러 개 쓸 때 캘리브레이션은 항상 필요합니다. 자, 그런 과정을 거치면 그게 언래핑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이야기하면 입력 영상을 투영을 해요. 물체. 요거는 호모그래피 트랜스폼이 요거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어쨌든 프로젝트로 투영을 해요. 프로젝트에 투영해줘. 투영하면 물체 뿌려지게 되잖아요. 뿌려진 영상이 이놈이에요. 물체 뿌려졌기 때문에 물체 뿌려진 부분은 약간 여기 보면 이렇게 왜곡이 뭔가 변형이 생기죠. 당연히 이렇게 생기겠죠. 모양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톡 튀어나온 물체예요. 이거에. 요게 페이지 영상, 요게 아까 이야기한 파이 프라임, 요걸 다시 파이로 언래핑해서 복원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래핑된 영상은 이런 형태로 마치 이게 뭐처럼 나오냐면 이게 뎁스 영상으로 나오죠. 그리고 3D 복원이 됩니다. 뎁스 2.5D 2.5D 영상 이야기했잖아요. 거리 정보 직감만 가지고 있는 거, 모든 픽셀마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동영상이 있나 모르겠네. 잠깐만요. 동영상이 참 여기 있지 싶은데 동영상을 보여줄게요. 실제로 구현되는 과정. 실제로 예전에 우리 연구실에서 내가 만든 거예요. 학생하고 뿌리지는 순식간에 뿌리진데 봐봐요. 3장, 지금 여기는 6장 뿌리는데 뿌리지는 모습 봤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얘는 지금 가로 세로로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6장을 뿌리는데, 어쨌든 가로 한 방향으로만 보면 또는 세로 한 방향으로 보면 3장이 뿌려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위상 120도 간격으로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렇게 모양이, 바둑알 같은 경우에 이런 진짜 이렇게 포인트 컬러, 여기 보면 점들이 이걸로 봅시다. PDF로 봅시다. 점들이 점들로 막 이루어져 있죠. 이거 봐요. 이 서페이스가 하나하나의 점들로 모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점들. 나중에 이제 이 점들에서 이제 메쉬 만들고 이런 것 쪽은 그래픽스 쪽이죠. 그거는 이제 그래픽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 스캐닝까지는 이런 비전 분야, 로봇 비전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쪽은 주로 이제 기계공학 이런 데서도 많이 하고 로봇 쪽 관련된 분들 많이 합니다. 스캐닝 기술은. 이거는 석고 모형, 이제 이 석고 모형인데 이렇게 나왔네요. 자, 몇 분 찍었죠? 49분 찍었나요? 50분짜리 하나를 찍었는데 조금 쉬었다가 또 3D
요거는 스페이스 코디드 패턴, 타임 코드가 아니고 스페이스 코드